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Cause I gave you my whole life. And it's that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 시즌 25. 네, 백설공주들. 네, 오늘은 라이브, 오랜만에 라이브 술방으로 찾아뵙습니다. 정준호 PD고요.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시사정책연구소 공감의 안필용 수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필용입니다. 네, 오랜만에 라이브입니다. 네, 앞에 음식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협찬을 떠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네, 이분이 사실 오늘 주인공이에요. 저희가 라이브 하는 이유입니다. 네. 대전광역시 의회 제10대 의회 당당하게 재선 의원으로 입성하신 김민숙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인공 김민숙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하려고 저희가 오늘 라이브를 한 네. 겁니다. 네. 배지 새로 주는 거예요? 아, 근데 그냥 원래 있던 거 썼습니다. 네, 원래 네, 주긴 줘요. 주긴 줘요. 네네. 아, 그럼 3개씩 주더라고요. 3개씩? 네. 그러면 지금 총 6개 받아서 5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거 있어서 사실 이제 수시로 사요 잃어버려가지고. 네. 어디다 잃어버려 그거를 근데? 이게 뒤에가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운전할 때 운전벨트라든지 아니면 뭐 의자 이런 거 쇠 의자 이런데 붙어 있고 뭐 그런다든지 뭐 여러 개로 네, 이렇게 저렇게 아니, 그 색깔도 금이 아니어가지고 색깔도 벗겨지고 이러니까 아니, 나무 좀 달라고 하려고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네, 축하드리고요. 네, 저희 오늘은 라이브 술방이고 오랜만에 참 의원님은 맥주 있어야 되죠. 작가님 맥주 좀 갖다 주세요. 냉장고에 있어요. 아, 네, 깜빡했네. 꺼낸다는 거. 네, 저희 오늘 음식 예전 술방할 때 젓가락 있으시죠? 네. 늘 먹던 라조기하고 볶음 탕수육하고 그 볶음 짬뽕 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저도 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시켜서 먹어보네요. 하나 주면 어떻게 갖고 오려면 한 10개 갖고 와요. 주세요. 일단 주세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한 잔씩 받으시죠. 그 소맥하실 거죠? 네네네. 네. 일단 그러면은 콜라보로 소주 따라주시고 맥주 따라주세요. 네. 그 카메라를 그냥 풀샷 말고 의원님을 네. 잡아주세요. 그럼 양쪽에서 싹 들어오면 되지, 그치? 네. 소주와 맥주가. 네. 아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장님. 제가 한 잔. 네. 한 잔 주세요. 네.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건 풀샷 잡아도 되지. 네, 저도 안 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소주 하던 대로 늘 가득이야.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좀 드시죠? 네. 네. 뭘부터 먹어야 하나? 이게 면이 부르니까. 근데 면이 다 글로 가갖고 나 면이 없어. 이거죠. 아니 괜찮아요. 예. 이게 냅킨도 필요한데 이게 준비를 지난번 의회 때 살아남는 사람 2명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님 포함해서. 네네네. 그리고 이한영 의원하고 그쵸. 네. 나머지 20분은 다 처음 네. 내지는 한 번 쉬었다 오신 분들이고 어때요 분위기?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좀 잘 가는 것 같고요. 딱 이제 분류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을 제가 거의 매일 이제 출근했거든요. 아직은 뭐 출근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7월 7일 날 정식으로 이제 개원하고 이제 그때부터 의장단 뭐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 전에 주요 업무 때문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을 불러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 받고 뭐 모르는 게 뭐인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공부하는 누가 제일 열심히 합니까? 공부를. 그러면 또 저 미움받을 수 있어서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고 라이브라서 아무것도 또 별로 안 하고 그냥 지금 의원 노래에 빠지시는 분들 뭐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아니 뭐 그렇진 않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에서 안 불리면은 그냥 의원들이 있잖아요. 바로 분류될 수 있잖아. 그래서 한 어쨌든 명만 부르면 되지.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장 열심히 공부하려는 사람 누구야? 가장 열심히 공부하려는 자. 이니셜만. K. K? 네. K. 김민숙? 초선 아니면 대선? 초선이요, 초선. 초선? 네.
조선 의원들 보니까 어떠세요? 그 말씀. 근데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의정 경험 있는 분도 꽤 되잖아요. 네. 조선이긴 한데.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예 모르는 분들이 사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K는 뭐 권인호?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생각보다 네. 이럴 수 있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도 놀랬고, 근데 제가 들어올 때 이분은 조금 엉뚱하지만 좀 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직원분들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너무 익숙지 않아가지고 에어컨을 어떻게 트는지 몰라가지고 그 리모컨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네 누르는 게 있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방을 한 번도 안 들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다녔거든요. 출근은 아직 안 했다. 뭐 오시긴 했지만 자기 방을 잘 못 찾아서인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에서 뭐 오시 않은 분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저에게 물어봐가지고 제가 직원들을 뭐 만나서 누구다라고 소개해주고 앞으로 가는 방 또 지금은 임시 방이거든요. 아직 근데, 방 배정이 안 된 거죠? 네네네네. 의장단 상임위원장 이게 다 결정돼야 방 배정되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뭔가 맡아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방을 궁금해 하셔가지고 방 투어도 오늘 몇 차례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라는 얘기는 일단은 의장은 얼추 결정되지 네, 않았어요? 네, 네. 조성칠 의장은 의원이 의장 맡는 걸로 내부적으로 네, 그렇죠. 네네. 그럼 그분은 방이 의장방인 거잖아. 네네네. 오 좋겠네. 방 넓더만 의장실 가보셨을 거고 네. 소장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넓을 필요 있나 근데? 그러니까. 안 보면서 그렇더라고. 예전에 인터뷰 갈 때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의장방도 그렇고 사실 의원방도 의원방은 그냥 딱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의원방도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상임위원장 방은 또 좀 쓸데없이 큰 것 같아. 넓은 것 같아. 근데 상임위원장 오히려 저는 개인 의원방은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 근데 상임위원장 방은 좀 클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그치. 모든 의원들 모두가 들어가서 모든 상임위에서 회의하고 할 때 의원들이나 집행부 들어와서 설명을 하고 하거든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방은 좀 커도 되지만 개인 의원 방은 사실 그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원방은 난 적당한 것 같긴 하던데. 다른 뭐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클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 그 의원님은 이번에 그 가장 그 다선 의원인데 어떻게 네네. 보면 이번 의회에서 또 연속하는 의원이기도 하고. 근데 의장에서 막 이제 대선 의원 중에 누가 하냐라고 할 때 뭐 들리는 얘기는 뭐 김민숙의 통 큰 결단. 나는 직보다는 원활한 의회 운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랬다는데 맞아요? 네, 진심으로 그랬고요. 사실 저는 혼자 있었잖아요, 의회에서. 그렇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진심은 누군가 나의 동료 내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20명이나 왕창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을 때 제 나이가 중간 정도여서 약간 어르신 뛰었다 오신 재선 두 분 그리고 뭐 구에서 여러 개 일을 하고 몇 선 한 의원들 그리고 의장까지 하신 분도 네네네 계세요. 그렇게 3선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예 초선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 중간에 중재 역할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의회 다시 시의원으로 도전했을 때도 계속 고민했던 게 내가 재선을 해서 들어가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게 그때도 저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의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당연히. 그리고 50대 50의 여성이 들어가는 전국 최초의 이런 정도의 이 비율은 정말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 네네. 의회 구성에 여성 의원이 네네 50% 11명이 들어왔습니다. 11명. 네. 전국에서 최초잖아요. 최초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기도 어려울 만큼의 지금 그렇다고 앞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래야지 사실은. 네네네. 남녀가 뭐 네. 5대5.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의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성들의 목소리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크게 생각한 건 아까 중재 역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장을 하면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제일 변했어요 그동안 의장 하면서? 계속 쭉. 네. 계속 쭉. 네. 그래서 저도 사람인데 의장하면 저도 변하면 확실히 변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제가 갑자기 셀프로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상임위원장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 났으니까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실세 아니야 실세? 네, 다 그래서 네. 다 그래서 주변에 분들이 이장욱의 정명국이지 않냐 막 이러니까 사실 조금 기분 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돈 관리를 안 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그 집행부의 실국장들과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의장이 잘 못하면 결제를 안 해주면 되거든요. 모든 이제 살림을 다 국회는 운영위원장이 지금 법사위원장 뭐 이런 거 아니야? 운영이 굳이 네, 운영위가 네, 있긴 네, 한데 있죠. 국회 운영위하고 네. 성격이 조금 그러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운영하는 돈을 다 예산을 운영위원장이 해야 되고 의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제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장이 잘 못하면 이제 결제 안 해주면 되고. 실제로 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네네. 게 운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다가 이게 좀 흐트러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져와고 와야 되고 시장님이나 집행부하고 얘기해야 될 것들을 직접 못할 때 운영위 통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한 역할.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또 살림을 잘하는 것이 전체 시의회를 아는 사람이 그냥 해야 되면 그거는 저에게는 맞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위원장으로 역할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니까 한잔 하시고. 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드세요. 그냥 딱. 아니. 아무튼 뭐 큰 기대가 많습니다. 그 당선되신 분들 가운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들 계셔서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문자 카톡 보내 그러면 다 즉각 오는데 안 와 늦어. 벌써 변하기 시작했네. 아니요, 늦어.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바빠서 그런가 보다. 네네, 바쁘고 그리고 주변에서 문자가 엄청 오잖아요. 저는 지금도 아마 뭐 하면 카톡 보면 항상 매번 999개. 예.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보여요. 뭐 아무튼 예, 저 어제 그 이제 소재동에서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뭐 저녁을 먹고 이장우 시장 집 어딘지 물어봐가지고 그 앞에 한번 지나갔다 왔다. 저녁 때 되게 좋던데요. 소재 문화공원도 들렸다 오시지. 가보셨어요 직접 거기 집 앞에? 근처만 가보세요. 나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봤거든. 옆에 이제 골목도 좀 보고 교회 건물 같더라고. 그러니까 집 같지가 않아. 엄청 크더라고. 그죠, 맞아요. 예. 와, 그래서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예. 앞으로 집에만 계셔야 될 텐데 뭐. 아니,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이 큰 집으로 갈 같이 수도 저녁 있지. 드신 분이 큰집? 잠깐만 그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같이 저녁 드신 분이 이제 좀 약주가 좀 되셨는지 갑자기 막 이제 이장훈 씨 이름을 부르면 밤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나는 더군다나 머리도 뽀글이라서 금방 표시나요. CCTV 다 했을 건데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다녀왔습니다. 네. 똑똑똑이 하시죠. 똑똑똑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네. 그렇고 이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죠. 사실 그 안필용 소장님께서 우리가 이제 독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김민수 의원 또 이제 당선 축하도 있고 해서 네. 그래도 독하게 해야지 뭐. 의원님은 제가 오늘 좀 덜 독해도 되는 권 하셔도 됩니다. 드릴게요. 예. 네. 소장님이 먼저 준비해 오신 아이템 어떤 건지. 네. 그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의외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CBS 지영환 네네. 대표 전 네. 대표이사 그분이 네. 예. 그 약간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서 일단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실래요? 그분 잘 몰라요. 너무 의외이기도 하고 사실 뭐 CBS 기자 하시고 CBS 캠프 때 뭐 했었나요, 그분이? 캠프 때 공동선대위원장 네, 맞습니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으니까
허태정 당선 뭐 허태정 시장의 시정 철학을 잘 알 수도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 정무 라인의 총책인데 이 정무부 시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사실은 시정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전재수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 있던 사람을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재수 시장이 부산시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가 딱 그 부시장 인사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박찬대 그 인천시장은 남영희 부시장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미추홀고 지역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의 원외 지역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게 딱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영한 부시장은 뭘 노린 거지? 언론에 힘 실어주시려나 보죠. 아니 근데 사실은 언론 관계를 부시장을 임명해서까지 풀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나? 이런 게 하는 그러니까 얘기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접촉 뭐 이런 그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언론과 시민사회를 부시장을 임명해서까지 해야 되나? 또 하나는 시민사회를 기자 출신 뭐 언론사 대표를 임명하면 잘 풀리나? 그런 의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 가까운 이제 박수현 그 충남 도지사 같은 경우에 그 부시장을 구본영 시장을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박수현 도지사가 행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행정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그 어쨌든 충남의 가장 큰 천안이라는 도시를 운영해봤던 사람을 함으로 인해서 그 박수현 도지사가 약간 그 핸디캡이 있는 그러니까 충남 북부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을 부시장으로 하면서 자기의 연착륙을 이제 유도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구본영 얘기 나왔으니까 그분은 이제 낙마한 사람 아니야? 그렇죠. 2번 낙마했나?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저기 큰 집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맹정호 그 정무수석이라 이렇게 이 수를 놓는 게 결국에 이제 본인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가겠다 이제 도전을 가겠다 이런 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허태정 시장 인사가 정무라인 인사가. 네. 쉽게 얘기해서 허태정 시장이 뭔가 큰 뜻이 있긴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홍명보 감독이 왜 마지막 남아공 때 손흥민을 전반에 안 썼을까? 홍명보의 뜻이 있겠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일단 허태정 시장의 정무라인이 허태정 시장의 약점을 보완해주거나 또는 허태정 시장이 이끌고 가려고 하는 시정의 그 방향을 설계해주거나 아니면 그 글을 좀 더 넓히거나 그렇죠. 외연을 확장해주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이 없으니까. 그 지영환 부시장이 이제 부시장 되셨으니까 지역사회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아까 뭐 시민사회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언론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가 그 사실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회사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거 말고는 딱히 뭐. 그래서 나도 그래 생각은 들어. 그래서 그 인사를 보고 느낀 게 허태정 호는 어디로 가려고 하지? 라는 게 이제 의구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다른 정무 인사도 좀 봐야 되긴 누군가의 입김이 하겠지만 들어간 거 아닐까? 그렇진 않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워낙 허시님이 잘나셨으니까. 아니 왜 그래? 김일숙 변했네. 아니 오늘만 그렇게 합시다. 그 생각도 들던데 그러니까 CBS는 또 대전에 이제 중량감의 인사하고 좀 가까우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뭐 또 하는 것 같고 보면 종종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일환 아닐까? 그 생각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선대위원장을 하시면서 역할을 정말 잘하셨대요. 그 잘 홍보라든지 소통하는 방법. 뭘 홍보를 잘했어요? 이런 선거운동 기간에? 잘 모르겠던데. 뭐 SNS라든지 뭐 그리고 뭐 소개나 뭐 교육계 그리고 뭐 교회 뭐 이런 쪽 이런 연계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한 좀 센스 발휘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서 시장님 마음에 좀 많이 잘 들도록 일을 좀 잘했었다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어쨌든 선대위 안에서는 받았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내에서는 역할을 잘하셨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언론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를 들면 허태정 시장이 지역의 정치인들과 관계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걸 누가 풀어줄 건지, 또는 중앙 정치 무대에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그러면 이제 허태정 시장이 직접 뛰어야 되는데 계속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허태정 시장의 중앙 정치 인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부시장이 이제 그런 걸 좀 도와줘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그 실무적으로 대전시의 뭐 주요 전략이나 이런 거를 부시장이 맡아서 한다고 하면 허태정 시장은 중앙 무대를 떼야 되고 뭐 이런 구조로 나뉠 텐데, 그래서 물론 기자 출신이니까 그런 정무 감각은 있겠지만 그 방향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는 거죠. 뭐 그분이 4년 내내 하실 건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렇죠. 뭐 방향이 생각은 갖고 하셨을 거라고. 그 말이 엄중유골이다. 아, 세게 발언 안 하기로 했는데. 네. 뭐 어쨌든 생각은 좀 이름 안 있으실 바꿨대요, 거다. 근데. 그게 정무 그거는 경제학부 시장 아니야? 그거는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통과가 돼야 의회가 돼요. 열려야 이제 네. 뭘로 바뀌려나 그럼 나 이제 그 전에 허태정 시장 마지막 때는 과학부 시장 아니었어요? 아니요, 정모 경제과학. 아니 허태정 시장 마지막 때 예, 정부를 그렇죠. 과학으로 그렇죠. 바꿨잖아. 그러다가 이장훈 시장 와갖고 네. 과학부 시장 앞에 경제자 붙였다가 그럼 뭐 유치해 보면 뭐 정모 온통부 시장 이런 거 아니었으면 AI 온통부 시장, AI 선도 온통부 시장. 온통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온통짝이 나오니까 생각나네. 그 시정 슬로건 가지고. 저 좀 불만이에요. 네, 저도 좀 불만이에요. 시정 슬로건 뭘로 정했던데? 우리 모두의 대전 그리고 온통 행복한 시민. 네. 뭐, 근데 의원님 왜 저니까 불만이세요? 외운 거예요. 길어. 일단 길어. 너무 길고 저는 우리 모두의 대전 원래 제 의견들은 그 인수위에서 우리 모두의 도시 대전 우리 모두의 도시 대전 이거를 좀 강조했었거든요. 일단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면요. 우리자 빼도 돼요. 그냥 모두 하면 돼요. 어법적으로도. 어쨌든 근데 이제 강조.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라고 딱 했는데 온통하면 좀 색깔이 좀 보이잖아요. 그렇지. 허태정이다라고.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지만 이 파란색이 보이는 것이 우리 모두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아닌 반쪽짜리인 것 같아서 저는 온통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복 이런 추상적인 그리고 과학 예산도 안 들이면서 과학 이런 거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너무 길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인류경제 도시 대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도시 대전 이렇게도 저는 딱 그냥 우리 모두의 도시 하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갖고 또 시장님의 방향에도 맞거든요. 시민 주권 또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다 돼서 다 좋은데 갑자기 거기 온통이 들어가니까 온통하면 이제 그렇죠. 색깔이 파랑으로 자꾸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니 파랑이 아니라 허태정이야 그거. 예. 온통대전. 아니, 뭐 본인 이제 대표 브랜드니까. 본인이 파란색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허태정 시장이 당선이 다음번에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근데 네네네. 민주당의 다른 분이 또 시장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때 또 바꿀 거예요. 그러면 바뀌겠지. 네. 온통자 때문에. 네. 나도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의 도시라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모두의 뭐 여성 도시, 우리 모두의 청년 도시 뭐 이렇게 붙여도 되는데 온통이 들어오니까 이제 온통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가지고 오분마론으로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작하는 중간에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 우리가 온통 어쨌든
온통대전 관련해서 2.0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부각하기 위해서 하셨나. 온통대전도 사실 그 이름도 원래 지역협회 할 때 그 공모였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1등이. 다른 거였는데 갑자기 온통대전을 들이밀었던 거죠. 그때 한밭통보였나? 뭐 처음에 상통통보처럼 해가지고 얼핏 기억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이거 하려면 또 현판 이런 거 바꿀 거 아니야. 그렇죠. 돈 들잖아. 많이 들죠. 음. 매덕 들어요. 그 이장우 시장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인류경제도시 그 시뻘건 거 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비판했어. 그래서 저는 그냥 대전 이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전 네, 이주도 네. 본인이 만든 거였잖아. 맞아요. 그때 우리가 절차를 통해서 했잖아요. 대전 조례도 이주는 만들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본인의 방향이나 뭐 슬로건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과하게 뭐 바꾸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까 그 이제 과학 얘기했으니까 AI 선도도시 이게 이제 대전시 이번에 허태정 시장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취임식 얘기 저는 조금 해볼게요. 취임식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취임식장에 저 같은 사람은 초대받지도 못하고 그냥 영상으로 봤는데 거기 로봇계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취임 선서문하고 뭐 이런 걸 전달하는 그걸 하는 되게 신선했어요. 일단은 그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로봇 AI 이런 거 신선했어. 근데 즉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AI 선도도시라서 하는데 근데 우리가 요즘 로봇 얼마나 많이 봐요. 막 중국에서 로봇 하면 쿵푸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보스턴 현대차가 갖고 있는 다이냅 얼마나 그러니까 그 로봇계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람들의 눈높이는 이미 AI 로봇에 대한 상당한 수준을 봤는데 과학도시, AI도시 선도라서 이걸 합니다라고 하는 로봇계 치고는 너무 아니 나는 현장에서 너무 평범해갖고 저는 현장에서 봤잖아요. 위층에서 얘가 내려왔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옆에 분이 이렇게 리모컨으로 작동하시면 따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계단을 다 올라가는데 그거를 보면서 와 이거보다 와 저런 걸로 택배를 나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니까 저 나름대로는 좀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신선은 한데 네. 우리가 AI 뭐 과학 뭐 선도도시라며 그 선도도시가 내놓는 제품치고는 좀 그거 어때요? 고속버스가 아니 사람들이 와 역시 대전엔 저런 게 있네 뭐 이런 거를 하면은 그 명분하고 합치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획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지 그거 하면서 굳이 뭐 선도도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하니까 그 6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할 때 이미 그 했던 퍼포먼스예요. 잠깐만. 혹시 저기 페이스북으로 지금 최대성 님이 시청하시는데 이분이 시의원 네네네, 맞아요. 시청하신 최대성 의원님 맞으시면은 저기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네. 네. 그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 우리 최대성 의원님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저 분 중에 동구 하나예요. 주민이에요. 아 저랑 동갑. 네. 아 동갑이세요? 네네네. 잠깐만 동갑이세요? 네. 그렇구나. 아, 아니 최 의원님이 네. 더 나이 들어 보여서. 되게 태권도 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분 태권했나? 아니에요? 레슬링인가? 레슬링이요? 내가 잘못. 하여간 그죠? 뭐 그런 종류예요. 그럴 네. 거예요. 아무튼 운동하신 분. 운동하신 분. 네. 하여간 내가 얘기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니 제가 2000년도에 그 유성에서 출마 선언할 때 그때 그 출마 선언문을 로봇이 기자들한테 전해주는 그 퍼포먼스를 했어요. 아 본인이? 네. 그러니까 안 필요해. 앞서갔다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과학도시 이미지로 한다고 그래서 유성이 이제 그럼 12년 전 아닌가? 8년 전인가? 8년 전이 아니 6년 전 6년 전 6년 전인가? 2000년도 2000년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 걸 베껴왔나 이런 질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장면을 보면서 기획은 신선하되 너무 지나치게 광을 팔았다. 그러니까 굳이 그게 그러니까 AI 선도하고 그 로봇하고는 좀 매칭이 좀 안 됐어요. 사실은 뭐그 정도.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이 막 공중 제비를 하면서 하면서 짜잔 뭐 이런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 회사의 그 로봇 시연 이런 거 좀 봤는데 좀 그랬다. 그러니까 너무 좀 대전시가 그동안 이제 좀 이러지 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광파하는 거였거든. 좀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대성 의원께서는 댓글을 안 남기시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음. 아까 우리 인사 얘기는 참 부시장 말고 또 있어요? 아니 일단 이제 응. 네, 부시장만 얘기. 그쵸, 예. 그 의회 인사는 잘 된 것 같죠? 운영위원장 잘 뽑을 것 아 같아요. 그렇죠. 네. 최고 그러면 저 하시죠, 예. 하나만 질문할게요. 없으세요? 만약에 그러면 부시장을 있으세요? 네. 응. 부시장을 그러면 왔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예상했던 저요? 안 사람. 들려? 이분이 점점 그러셨구나. 방송 많이 하고 뻔뻔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아, 좋은 현상이에요. 그 표정이 진심이었어요. 아니 근데 음. 그 부시장은 사실은 허태정 시장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게 뭐 지역에서 누가 출마할 사람이라든 이런 게 아니라 허태정 시장이 지금 사실은 이제 허태정 시장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 발전 전략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뭐 좀 이따 우리 하겠지만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대전이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다른 정무직 인사도 할 텐데 내가 신세졌고 내가 내 옆에서 나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전략적으로 이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허태정호의 성공의 열쇠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시장 인사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피롱 소장님이 왔어야 된다. 뭐 아까 김민수 의원께서 명언 남기셨잖아요. 4년 하실 건 아니고 뭐좀 보도록 하고 네. 취임식 얘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네.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넘어가 보죠. 좀 아쉬웠던 게 몇 개 있었어요. 교육청은 뺄게요. 오석진 교육감도 좀 그런 게 여러 개 있었죠. 이거 뺄게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의원님도 이제 교육이 아니라 운영위원장이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신 분이 이제 다시 당선된 사람이 김재선 대전중구청장. 네. 그리고 정용래 의성구청장에 3선을 했죠.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취임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 다시 하는 거잖아. 그렇죠. 굳이 취임식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봤어, 좀 자세히 봤어. 네네. 근데 김재선 구청장은 중구청사 안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더라고요. 기사도 있는데 한 154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그거 하는 행사 하느라고. 오케이. 근데 정용래 구청장은 충남대 옆에 외부 시설을 빌려가지고 했어요. 대관에서. 그 예산 한 9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취임식 한다고. 외부 기관을 빌린 분이 정용래 그리고 이제 김찬술 대덕구청장. 김찬술 구청장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정용래 청장은 이제 3번째잖아요. 하던 사람이고 명분은 그거예요. 사람들 오시고 하는데 원래 주차장이 좁고 하니 불편하니 그래서 좀 널찍한데 하려고 빌렸다. 근데 하던 일인데 굳이 사람들 막 부를 필요 있을까? 그냥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돈도 없다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취임식 행사하는데 주차장이 좁아서 외부 기관 빌릴 정도면 평소에 민원인들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그거는 900만 원에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사 때는 900만 원 써도 되고, 생각 자체가 그래서 정래 구청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그거 보면서 사려 깊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난 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임식으로 하지 않고 무슨 공약 설명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취임식. 맞아요. 공약 설명회 공약 이런 설명회를.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걸 설명하는 자리로 그거 유튜브로 해도 되잖아. 대신했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보라고 하고. 그렇긴 하죠. 그렇죠. 거봐. 그러니까 이분이 3번째 하는 거잖아요. 잘하니까 너무 그러지 맙시다. 잠깐 이분들이 왜 이래? 웹살 공주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뭐 한편으로 정말 공감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뭐 의원들도 그렇고 뭐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다 잡고 가자 뭐 이런 의미로 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900만 원이면은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고로 금액이 참고로 네. 제일 적게 쓴 데가 상인호 동구청장
100만 원 정도 썼대요. 아. 정부청사에서. 그리고 전문학 그 구청장이 서구청 안에 무슨 연봉 무슨 홀 뭐 있다면서 네네. 연봉을 거기서 370만 원 정도 썼대요. 그리고 구청장들이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정용래 구청장인데 한 900 썼다 하더라고. 거기 예산이 재정이 좋은가 보네. 허태정 시장은 3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돈도 없는데 그 잘못했네. 그러니까 네. 그렇잖아요. 로비에서 하는 로비에서. 상징성도 있는데 네네네. 하나 무죄 세팅해야 되고 그게 다 돈이잖아. 네, 의자 네, 빌리고 뭐 이런 네. 것들. 강등에서 하면 그런 돈들은 덜 들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정부부 시장의 어떤 철학과 방향 이런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돈을 그러니까 기조가 그거 아니었어요? 그 재정을 아끼겠다 지금 그쵸. 사실상 파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도 아낀다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이제 아끼실 겁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업체비 카드도 열심히 봐야겠네. 네. 자, 그렇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그거 하나 이제 이야기하자고 하셨었거든요.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네. 이제 정말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냐면은 막 몇천조, 몇백조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종시가요 그 삼성전기인가 거기서 7조인가 8조를 이제 투자해서 뭘 하기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너무 적어 보이는 거야. 7조, 8조가 사실 엄청난 돈인데. 그마저도 대전 없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투자 계획과 그런 설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가 대전에 대한 설계도가 발표가 됐는데 대전이 없어서 물론 뭐 이게 정부가 하는 건 아니잖아. 기업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대전은 왜 안 해? 하고 팔 비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판단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없어서 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를 하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대전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있다. 그래서 대전의 위기와 기회를 분석해서 대전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그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허태정 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부터 했지. 네. 근데 그 이번에 이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뭐 국민의힘 그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뭐 팔 비틀어서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 AI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인데 전력 중에서도 그 아리백 전기 이런 건데 아리백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전남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상풍력, 태양광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전력을 끌어다 용인 반도체에다 넣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지나가는 송전선로 이런 문제도 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충남도 그 지금 이제 그 화력 발전 없애고 막 하면서 거기에 아리백 단지를 아리백 전기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된 거에 보면 그 영남권에 그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건데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데 그 데이터 센터는 아리백 전기일 필요는 없거든요. 원전 있으니까. 그렇지. 원전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오랫동안 만들었던 것이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럼 대전은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전략이 있었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걸 하더라도 기업이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전기, 하나는 땅값인데 그러면 대전시는 전체적으로 땅값도 높고 전기료도 비싸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발표될 거야. 우리한테 뭘 줄 거야라고 하면 주겠죠. 주겠지만 효과적인 어떤 것들이 아닐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예를 들어 기업을 가져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그 연구단지의 그런 기술 아이디어를 기업화할 수 있는 걸 한다든지 그러려면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이제 하늘 쳐다보고 비 내리기만 바라면 그러면 이제 이게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반도체가 이제 제조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팹리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설계하는 대전에 이제 R&D 뭐 그런 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설계 역량을 좀 이렇게 단기간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리백 전기랑도 관련이 없고 용수랑도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에 좀 더 집중 투자를 하면 좋겠는데 말은 가끔씩 나와요. 그 팹리스 뭐 이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말만 뱉고 실제로 이어지지가 않으니 선택과 집중인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전력 생산을 위한 뭐 시설을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경쟁하기보다는 이제 반도체도 어쨌든 누군가 발주를 해야 하는 거고 발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설계하는 파트도 있는 거고 그 설계도 사실은 아웃소싱도 많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런 전초기지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기술 창업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신기술 창업을 갖고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면 무조건 대전에 가야 된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기술을 갖고 와서 창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어디 써봤어? 이런 거거든요. 실제 효과를 봤어? 인증받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거를 기술만 갖고 오면 행정이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를 이렇게 제공해 주겠다 뭐 그쵸. 이런 근데 그 테스트 베드가 지방정부만 들어가면 안 되고 중앙정부도 들어와야 되고 해서 거기 들어오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술병 하나를 만든다 치면 이 술병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걸 누군가는 금형을 해야 되잖아. 이거 틀을 떠야 되니까. 그럼 이 금형의 틀을 누가 제일 우리나라에 제일 잘 뜨는지를 알고 있는 기업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기술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업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총화돼서 그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이디어만 갖고 가면 실제 된다. 이게 시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다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춰놓으면 그러면 대전은 창업도시야. 그러면 그 대전이 그렇게 해서 검증된 그 기업이 창업을 할 때 그걸 도와주면 대전에 기업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유니콘 기업까지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대전시 행정만으로는 안 되니까 중앙정부도 설득해야 되고 그래서 대전만의 특화된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게 대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허태성 시장이 뭐 이제 왜 이번에 대전은 빠졌어요라고 하니까 조만간 따로 또 발표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본인이 제안해 놓은 것도 있으니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의 여지를 남겨뒀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뭐 있겠어? 그냥 뭐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나는 뭐 있겠어 싶으면서도 뭐가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제일 걱정인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민선 7기 때에 우리가 그런 과호를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바이오 래퍼부도 이제 얘기했다가 그쵸. 인천이 가져갔잖아. 그리고 맞아요. 또 우주청 얘기했다가 그또 사천이 가져갔잖아. 괜히 죽 써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허태성 시장뿐 아니라 대전에 그 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이 오히려 더 좋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명확했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는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비로소 나의 실력을 검증받을 때가 온 거거든요. 여기서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부담스럽죠.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또 시장도 민주당, 그리고 이제 뭐 기초광역의원도 민주당의 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을 잘못하면 정말 이제 맞아요. 먼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네. 그게 아마 바로 이제 앞으로 있을 얼마 안 있으면 있을 또 총선에서 바로 그런 심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지역도 비슷한데 사이클이 지방선거를 할 때 시장을 나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발전 전략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젠다를 던지면 그 아젠다를 던져놓으면 그게 바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 이게 가는 게 맞아라고 해서 시장도 뽑고 시장이 계속 그걸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총선이 돌아와요. 그럼 총선의 국회의원들이 그 시장이 내놓은 그 공약을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더 조금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뭘 하냐면 대선 때 대통령 공약으로 집어넣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엄청 하죠. 그렇게 해서 대선 공약이 되면 뭐가 좀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로 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게 지금 대전이 한 10년째 아젠다 생산이 안 돼요. 안 됐죠. 없죠. 예, 네. 되는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민선 7기 때도 아젠다 생산이 잘 안 됐고 민선 8기는 뭐 더더군다나 그렇고 근데 민선 9기 선거를 하면서도 아젠다 생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허태정 시장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본인 공약도 중요하고 재정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아젠다가 필요한지를 취임 100일 안에 세팅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전시가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재정에 대한 부분들만 지금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줄여갈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빚을 갚고 재정을 뭐 줄여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만 하려고 시장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것도 해야 하지만 정말 앞으로 해야 하는 빚은 떠안고 해야 하는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만 다음에 앞에 이제 닉네임이 조금 더 바뀌고 또 이분이 더 할 수 있는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제언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젠다 세팅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부터 아니, 돈을 그렇지만 아니 준비- 돈을 드려야 해요. 전문가들 네. 많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럼요.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수당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맞아요.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그리고 쓴소리 이런 것들을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맞아요. 그 전 세계에 얼마나 전문가들 많습니까? 요즘에 뭐 통역도 다 되잖아. 음. 불러가지고 뭐 비행기 필요하면 비행기표 본인 외국 나갈 때 비즈니스 타지 말고 그런 그렇죠. 유명한 석학이나 아니면 오도록. 전문가들 모셔와갖고 같이 얘기하고 그 돈 써야지. 네. 돈 드려야 그런 돼요, 거에는 그거는. 좀 투자를 음.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 내가 박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중국에 이제 전 세계적인 기술 시장이 있잖아요. 그 기술 시장을 운영하는 큰 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한번 불러보는 거지. 우리도 그치. 우리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아이디어를 팔 시장이 없다. 내가 그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UCLG 이런 거 하지 말고 사실 UCLG 누가 알아? 우리도 몰랐잖아. 허태정 시장이 그때 WTA인가 그거 없애고 대체제로 갖고 몰랐잖아. 그리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죠. 그 의원들도 그렇죠. 몰랐죠. 그럼요. 응,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죠. 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보스 포럼 이런 것처럼 1년에 몇 차례 가는 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참 잘 갔다 오셨대요, 그분은. 네. 그거 쇼츠 조회수 네네.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 좀 하면 좋겠어요. 네, 정말 이제는 뻔한 거 하지 말고 하나만한 소리 하지 말고. 근데 많이 변한 거 옆에서 봤을 때는 많이 변하신 것 같고 공무원들도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AI 뭐 선도 도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공무원들도 잘 모르잖아요. 거의 전문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안에서 AI 아니 좀 도시를 계시겠죠. 없어요. 아니, 없어요.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니, 모든 공무원을 그러면- 적으로 돌리는 거야. 아니. 공무원들 중에 상당수는 잘 모르시거나 네, 아니면 네, 그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 이 정도로 네. 얘기한 게 낫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가려면 정말 아는 사람이 맞아요. 이제 네. 오고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수해서 이제 제안했던 것도 이 AI 관련해서 도입을 하려면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 공무원에서 하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열어두고 전문가를 좀 예산이 들더라도 초빙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수해서 잘 담았는데 그게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네. 얘기하시니까 예를 들면 AI 선도도시가 되려면 AI를 행정에 적용하는 많은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 정부가. 그걸 어디서 하냐면 세종에서 개발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적당한 도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대전이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정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테스트베드 역할을 대전이 하겠다고 손을 들어야 돼.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볼게. 대전이 먼저 해볼게. 그러면 이재명 표의 정책을 테스트베드로 적용하는 대전. 이렇게 좀 굉장히 관심 있게 가지고 가고 있고요. 되게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수위 안에서 얘기할 때도 뭔가 시스템 도입, 예를 들어서 뭐 민원과 관련된 AI도 있고 안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만 사서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AI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는데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정말 아는 사람들이 내부 안에 그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와야 그러니까 된다. 대전의 브랜드를 네. 좀 만들면 좋겠어. 근데 네네. 아까 정말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대전은 보통 보면은 정말 아는 사람 많이 오잖아요. 지가 정말 아는 사람, 네.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그거 벗어나서 자기가 아는 사람 말고 그 분야 아는 사람, 그렇죠?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뭐 국회의원도 맞아요, 그렇고 뭐 그 단체장들도 그렇고 본인이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인 거고 그 풀에서 누구 소개받아서 하려고 하고 가장 그게 편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삼고초를 할 정도로 어디 가서 모셔올 정도는 해야지, 그렇죠? 그런 그 의지가 정도는 해야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네네네. 하여간 대전시가 이런 걸 하게끔 계속 의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네, 거예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얼추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예, 오랜만에 술방하니까 재밌네. 좋네요. 좋네. 좋네. 발언도 오늘 제가 최고 세게 한 것 같은데. 아닌데. 자, 그 막잔 한 잔씩 채우고. 네. 이건 편집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막막하네. 그냥 어떻게든 하겠죠 뭐.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 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마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술방 아닙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